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의대 증원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각 의대 배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고한대로 비수도권 지역의 상당 부분이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 살펴주실까요? 예, 2025학년도 내년이죠.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배분 결과가 어제 이제 정부 발표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0명을 이제 증원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 경기 지역에 361명 그리고 비수도권인 비수도권에 1,639명에서 이제 약 82%를 각 의대에 배분을 하고, 근데 서울 지역 의대 증원은 이제 한 명도 되질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인데요. 전체 정원 대비 66.2% 수준에서 3,662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72.4%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거점 국립대 그리고 50인 이하 소규모 의대의 증원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9개 거점 국립대 중에 좀 인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강원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7곳의 정원이 전부 200명으로 통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증원은 주로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5개 대학의 361명의 배분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예, 부산 지역 의대 증원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 의대 정원은 총 157명이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요. 우선 부산대의 경우 75명이 늘어서 200명이 채워졌고, 동아대에도 51명이 늘어서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와 인제대도 23명과 7명이 각각 늘어서 모두 100명의 정원이 돼서 부산대 200명, 나머지 의대 100명씩 해서 500명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예,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원 결정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서울 지역 대학들의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겠네요. 예, 2,000명 증원 중에 비수도권의 82% 이게 배정이 됐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닷새 만에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누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의대의 이제 대학과 또 의대 교수들 간의 입장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일단 해당 대학들은 내심 반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이제 인프라가 아무래도 크게 학생 수가 늘면서 크게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 또 학교 인지도의 어떤 상승, 경쟁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환영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반대로 의대 교수들은 이제 갑자기 정원이 이렇게 느니까 이 인원들을 과연 수용해서 얼마만큼 실습이나 뭐 이런 환경들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들이 지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서울 지역 주요 의대들도 놓고 보면 일단 거점 국립대보다 뭐 예를 들면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 인원이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뭐 서울의 의료 인력에 대한 뭐 대비 비율 이런 것들을 충분하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거고요. 더 문제는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 또 의대생이 다니고 있는 수도권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법적 소송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처분을 취소하는, 이런 배분을 취소하는 이제 그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정부의 직진 그리고 의료계의 반발 그리고 각 지역과 대학 또 지자체 입장 차이, 여기에다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지금 복잡 다단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학원가가 들썩들썩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는 게 이게 최선일 텐데, 좀 하루빨리 정부하고 의료계가 대화 창구 열어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단 정부의 특별담화, 어제 이제 특별담화 내용을 보면 지역의대를 더 육성하겠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근데 한 학교에 뭐 20명 채용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 지역인재 전형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강공책을 쓰는 건 충분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의료계 테러를
테러를 지금 다 차단시키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라 이것이 좀 문제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테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한덕수 총리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화의 창구는. 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지금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허 정지와 같은 강공책도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써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수가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된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도 보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뭐 처우 개선을 한다는데 그런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좀 적극적인 행보를 정부가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 또 지금 이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결국 국민들이고 이제 환자분들이라고 네네. 보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부산적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 수용 여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난달 26일에 총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을 대상으로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가 5개 분야 10대 의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예. 모든 정당의 의제 수용에 대한 응답률은 71.43%였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개혁신당에서는 일단 공식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또 6개 의제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이제 소수 정당도 보면 진보당은 2개 부분 수용, 8개 수용. 그리고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에서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10개 의제 모두를 수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예, 저희 시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요 의제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예, 일단 미래 세대 생존 보장을 위한 기후 정책, 이와 관련해서 노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 핵 배기장 건립 반대 이런 정책도 있었고요. 환경 영향 평가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전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다시 추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올바른 문화예술 기반 조성 의제가 있었고요. 또 지역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의제가 5가지로 가장 많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실현, 그리고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또 지역사회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또 부산항만공사 자율권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사회나 사회적으로 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네. 내용들인데 뭐 정당마다 수용 여부나 답변을 하지 않은 정당이 있어요. 네네. 좀 일견 제시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이제 유선상으로 이제 뭐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부분 수용으로 가능한 정책들은 있다. 그러나 당론과 배치되는 의제들이 있어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네.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여당으로서 보여줄 모습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차피 시민사회 의견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이걸 100% 수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입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에 맞는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유권자들이 보고 시민사회는 이런 제안을 했고 각 정당은 이런 입장이구나라고 하는 걸 네네네. 비교 평가하면 이제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뭐 당론과 배치되니까 답변서를 줄 수 없다. 그러면 네네. 그런 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책임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럼 1년에 한 번씩 정책 이행 검증에 나서겠느냐? 이제 이런 검증을 받겠느냐 이런 제안에 대해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하나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당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좀 뭐 입안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인물만큼 더 중요한 게 또 정책과 공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당들의 정책 수용성에 대한 부분도 이 유권자들의 선택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각 정당이 그 이제 곧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정책들을 쏟아내죠. 공약들을 네네. 쏟아내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유권자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나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정책이나 의제를 각 정당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수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유권자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뭐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혹은 결정하지
달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유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폴더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를 하시지만 결국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나 법 또 뭐 정책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 많은 의제들이 지금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제한되고 있고 또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정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더 나은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두 번째 선정을 기다리는 글로컬 대학 관련 내용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연합대학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요? 예, 지난해 1기 글로컬 대학 선정에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대학 제안이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올해는 특히 연합대학이라고 하는 또 지원 가능한 분야가 하나 더 생기면서 지역 대학들 간의 이 연합대학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합으로 결정되긴 했습니다만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통합 또 연합 다시 통합대학으로 가는 이런 또 그 걸음들이 있었는데 네네. 또 국립대학이고 또 이 두 대학은 수상과 해양에 강점이 있는 대학인 만큼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사립대학들의 연합도 강화되고 있는데 동아대와 동서대가 또 부산외대와 경성대가 연합대학으로 2기 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색 있는 부산 지역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부산 지역 전문대 7곳이 지난 14일에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일단 연합 형식으로 일단 저 글로컬 대학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좀 특색 있는 그런 연합적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 대학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글로컬 대학 선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또 대학 간 연대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 좀 유행처럼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컬 대학에 지금 이 지역 대학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네네. 결과적으로 낙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글로컬 대학이 지정됐다. 이건 어쨌든 국가로부터 인증된 듯한 네.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대학 간의 이런 연합 혹은 연대 이런 그것들은 더 아마 많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이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의 연합대학으로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지원이 끝나고 5년 뒤에 지원이 끝나고 나서도 이 연합대학이나 통합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선정되기 위한 작업으로서 연합대학의 성격도 있지만 이후에 이제 생존을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도 이게 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연합대학이에요. 이게 아니라 단순히 연계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 단일 운영 체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 통합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쨌든 각 대학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강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연합 모델 제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대학 간의 연합 대학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가장 큰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립대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립대다 보니까 각 재단. 재단이 가지고 있는 네. 입장들이 다 다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뭐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각 대학 간에 서로 다른 재단,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오죽하면은 5년간 계속 유지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큰 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